안녕하세요. 직장인 유튜버 코주부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 종목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종목 이름은 코리아센터라고 하고요. IT 기업인데 보기 드물게 굉장한 실적을 내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사보고서 보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의 개요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종속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봐봐야 눈에 딱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요. 종속회사가 굉장히 많구나 라고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연역, 자본금 변동상, 주식의 총수 5, 6, 7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요. 토탈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요. 국내 이커머스 거기에는 쇼핑몰 솔루션, 복수마켓, 연동 솔루션 이렇게 돼 있네요. 쇼핑몰 솔루션은 그야말로 이제 쇼핑몰을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온라인 쇼핑몰 제작 서비스. 그 다음에 복수마켓, 연동 솔루션, 오픈마켓, 연동 프로그램, 제공 광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여기 그림판 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쇼핑몰에다가 지마켓 있고, 인터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쿠팡에다가 물건을 올렸다고 이제 칠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물건을 3개다 올렸는데 여기에 두 군데에서 물건이 총 10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5개가 팔리고 여기서 5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솔드아웃 된 거잖아요. 물건 다 팔린 거잖아요. 재고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 이 쿠팡 요 세 번째에도 재고가 없음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고 관리를 같이 해줘. 연동해서 세 가지를 내가 올린 곳에 세 가지 다 연동해서 그 재고 관리를 해주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 부분이 바로 플레이 오토. 자동으로 이제 플레이 해준다. 자동으로 연동돼서 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이커머스, 글로벌 상품 소싱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자사몰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배송 대행 솔루션, 배송 대행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밑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보지 마시고, 요쪽은 보지 마시고, 요 부분을 일단 보는 걸로 국내 이커머스, 글로벌 이커머스, 빅데이터 커머스 세 가지로 나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내 이커머스는 쇼핑몰 제작, 복수마켓 연동 솔루션, 그 다음에 글로벌 이커머스는 자사몰을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거나 배송 대행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빅데이터 이커머스는 주로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에누리닷컴이라고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를 해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빅데이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디오 콘텐츠, 팟빵, 팟빵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많이 나는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내려보면요. 전자상거래 산업의 특성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직구 관련된 내용, 해외 직구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경쟁업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회사의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의 현황. 당사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 특화된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몰테이 서비스를 통해 구축한 전세계 7개국, 한국,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스페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9개잖아요. 근데 9개 도시의 물류센터와 현지 유통 네트워크라고 돼 있잖아요. 7개국인데 그 미국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라고 얘기한 거고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쇼핑몰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리고 가격 비교 서비스, 방금 이제 봤던 내용들이죠. 오픈 마켓 연동 서비스. 한번 공부했으니까 이제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상품이 이제 각 단계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거는 잠깐 제가 이렇게 보면요. 풀필먼트 서비스는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 대신 주문에 맞춰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한 뒤 배송까지 마치는 방식. 그래서 이런 물류 서비스, 토탈 물류 서비스를 쉽게 말씀드리면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샵, 여기 있는 회사들, 이제 종속회사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종속회사들은 이름에 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표님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보시면 메이크샵, 샵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쇼핑몰 창업자에게 최초 쇼핑몰 구축부터 마케팅, 관리, 운영, 결제, 피지까지 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샵, 샵을 만들어주는,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피지, 결제까지 해주는 거고, 이 결제를 해주면서 일정 부분 수수료도 받는 거죠. 결제 회사로부터. 이제 그런 영업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 오토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플레이 오토 솔루션이라는 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지마켓 인터파크에 올려면 이제 다른 것까지 다 연동돼서 하는 대형 마켓 플레이스 상품이 연동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어 특정 이렇게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다양한 곳에 등록을 했으면 자동으로 다른 마켓에 연동되어 재고관리, 주문관리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다 쉽게 이해가 되죠. 이제 방금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다음은 이제 2번 글로벌 이커머스인데요. 몰테일이라는 게 이제 물류회사예요. 물류회사. 배송하는, 배송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요. 글로벌 이커머스에는. 그리고 직접 이 나라에다가 자사몰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아까 보셨죠? 판매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커머스는 방금 말씀드린 애누리닷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각자 사업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매출 비중이 변경 전과 변경, 기존에는 이런 모양을 띄었는데요. 이게 변경돼서 이런 모양을 지금 띄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변경 후보다는요, 변경 전의 것이 좀 더 보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요, 변경 전의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 글로벌 상품 소싱 솔루션, 테일리스트라는 이제 그 쇼핑몰이죠.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해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가장 커요. 1,000원이니까 500억, 508억 정도 매출 비중이, 1분기 매출 비중이 지금 508억이네요. 굉장히 큰 비중이죠. 벌써 이게 57%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대행 솔루션 몰테일, 방금 말씀드렸죠. 몰테일 배송대행 7.3%. 그 다음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는 메이크샵, 샵을 만들어준다 12.57%. 그리고 빅데이터 솔루션 제공은 애누리 이제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플레이 오토는 연동 솔루션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를 플레이하면 다른 거 오토로 된다라고 해서 연동 솔루션. 그리고 링크 프라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출 비중이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큰 거는 테일 리스트에서 파는 물건 판매네요. 그죠? 글로벌 해외에서 파는 물건 판매. 근데 요것이 비중이 점점 그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서 158억, 지금 1580억이었는데 지금 과거에는 이만큼이었고요. 지금 미래에는 1분기가 이렇게 된 거니까요.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배송대행 솔루션은 뭐 중량당 이런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솔루션은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네요. 거기다가 또 그 결제 시스템 회사로부터 또 수수료도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연동 솔루션에 대한 것도 55,000원 월정액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회사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입을, 이걸 다시 한번 매출 내용을 보시면요, 물건을 팔아서 판매하는 유통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배송도 하고 있고요, 지금 쇼핑몰 제작해서 매월 어떻게 보면 임대료 받듯이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솔루션,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정보들이 쌓이다 보면 빅데이터들로 이제 이쪽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거리들이 굉장히
누적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사업성은 더 밝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일리스트 아까 자사몰에 대한 이야기 남아 있고요. 뭐 생산 설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내용, 이제 매출 실적에 관련된 내용 이제 반복되는 것 같고요. 반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글로벌 이커머스 테일리스트, 그 다음 몰테일은 배송, 요거는 자사몰, 그리고 메이크샵은 샵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업, 그 다음에 빅데이터 솔루션, 에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대충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보면요. 매출채권이 과거에는 이렇게 274억 원에서 지금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조금 늘어났네요. 매출채권이. 매출채권은 늘어나는 거는 괜찮은데요. 매출채권이 늘어나면 매출도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매출채권이 늘어난다는 건 여기 악성채권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양의 매출채권이 늘어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매출채권이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19년도보다 20년도에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그만한 매출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재고자산만 늘어났다는 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주석에 가셔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가셔서 일단 매출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은 90일 이내, 90일에서 180일, 181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90일 이내면 일단 정상적인 범주, 정상적인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실 채권이 아닌 조만간 수금이 될 확률이 높은 채권들이겠죠. 근데 90일 넘어가고 180일 넘어가면 약간 악성 채권이 될 수가 있어요.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그 매출에 그 채권의 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쇼핑몰 제작 같은 경우는 영세 업체, 새로 시작하는 신규 업체들이 쇼핑몰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사업이 망하면은 이 채권을 회수 못하는 경우가 좀 빈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자사몰 같은 경우는 바로 물건 팔리면 바로 결제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실화가 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1억, 20억 이렇게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규모가 적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40억 정도 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회사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매출채권 관리 잘 하고 있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 재고자산이 늘어난 부분은요, 이제 그 물건이 들어오고 아직 팔리지 않은 물건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이거는 이제 주담하고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어보면 다 알려주긴 할 텐데요. 주담을 통해서 아는 것이 빠를 것 같고 여기에서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감사 보고서 상으로는. 하지만 재고자산은 조금의 문제가 있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재무제표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주주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임직원의 현황 이렇게 돼 있고, 임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217명, 여자 203명 이렇게 돼 있고요. 439명으로 돼 있네요. 굉장히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요중에 이제 또 투자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보진 않았지만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R&D 쪽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회사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은 너무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다 관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그런 관리만 잘 된다면 그 사업 각 영역에 있는 사업들이 커져서 회사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세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일단 요 회사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예전에 한번 급등 나왔다가 이제 밑에서 조정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PER을 한번 보면요, PER이 그렇게 많이 낮은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12월 계열표율이 32니까 IT 회사 치고 한 뭐 평균 정도? 평균에서 조금 밑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높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태고, 실적만 계속 받쳐준다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시초가가 여기였는데 지금 떨어졌다가 급등 나왔다가 지금 떨어져서 다시 조정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매수세가 여기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한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잘 보유하시면 좋은 수익으로 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스터디를 같이 한번 해보고자 가져왔고요. 일단 추천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